수요 주식 남녀입니다. 이 주식 남녀 보기 위해서 수요일만 또 저희 방송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요 주식 남녀는 5%마다 별을 하나씩 획득해 나가고 2개에서는 10%면 2개, 또 15%면 3개입니다. 장이 힘들어지면서 저희 종목 얘기하기 참 부담인데요. 그래도 3인 3세계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 여전히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희진 팀장님과 윤동식 대표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종목을 일주일에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별을 획득한 게 어느 정도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표님의 종목에서는 메일홀딩스가 별 하나 획득했습니다. 6.8% 수익 기록하면서 별을 일단 일주 사이에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번에 의외의 종목이 힘을 내더라고요. 아모그린텍이 연일 올라서면서 별을 이번 주 한 주 사이에 2개 획득했고 KINX 간신히 5% 딱 맞춰서 총 3개고요. 정희진 팀장님의 이번 주는 아쉽게도 별 획득이 없었습니다. 뭐 수익이 워낙 좋으신데 딱 한 주 사이에는 별 획득이 없었던 거고요. 자, 일단 제가 3개, 윤 대표님이 하나 이번 주 추가를 했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저희 제 종목이지만 아모그린텍 이제 팔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시만요. 네, 꾸준히 올라오다가 오늘 장은 조금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 어찌됐건 30% 수익을 달성했어요. 이제 좀 팔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캔들로 보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상장한 지 이후 얼마 안 돼가지고 주가 급락했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면에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상장을 했을 때 뭐 공모를 해서 받으신 분인지 아니면 밑단 8,000원대에 매수하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가가 12,800원인데 조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 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AS 짧게 저희 다뤄봤고요. 사실 중요한 건 오늘 저희들의 종목이니까요. 그 종목 오픈부터 하고 추가적인 시간이 허락한다면 시장이나 서로의 종목에 대한 토론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의 픽은요. 여름 왕자의 게임 테슬라. 하이트질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름 뭐 날 좋아지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밖에 앉아서 치맥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그런 맥락일까요? 예, 요새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주가는 많이 빠지죠. 최근 들어가지고 196%까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테슬라는 빠지고 최근 술집에서 유행하는 테라와 차미슬 관련된 하이트 주가는 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맥주 많이 먹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동식의 픽은 하이트 진로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 21,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현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투자 포인트는 예, 죄송합니다. 당사의 투자 포인트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점차적으로 맥주 시장의 MS를 가지고 간다라는 걸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제품 테라 그리고 필라이트를 출시함과 동시에 과거에 맥주에서 조금 뭐 하이트나 맥스 쪽에서 MS를 조금 가져갔던 당사가 최근 들어서 MS를 급격하게 좀 땡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5월에 차밋을 판가 인상을 했죠. 그런 부분도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5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한 6월, 7월부터는 재무상으로 좀 찍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 인상은 누가 뭐래도 재무제표의 개선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신제품 출시와 함께 판촉비가 증가된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맥주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야지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이 좀 많이 증가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18년도 기준으로는 맥주 공장 가동률이 3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50% 이상 넘어가야지 BEP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9년도에 50% 넘어간다고 하면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22,200원으로 지금 현재가로 결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는 22,5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이트진로, 테슬라 모멘텀, 테슬라 원익 저희 많이 들어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의아한 건 저희 셋 모두 다 그렇게 술을 즐기지 않잖아요. 근데 술도 안 드시는데 이거 가져오신 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10일 넘게 팔고 있다는 것도 수급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정희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까지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져나갈 매물들은 다 빠져나갔다 라고 좀 보아지고요. 그리고 그냥 인간 지표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트에 가면 테라가 이미 다 매진이다. 왜 편의점에는 테라를 팔지 않냐라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마케팅적 접근이나 어떤 디자인적 접근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술을 못하지만 좀 사 먹어보고 싶게 예쁜 병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정말 10월부터 힘든 장을 겪었었는데 당장 떨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급등은 더 있을 것으로 저도 보아집니다. 도와주셨네요. 정희진 팀장님께서. 술은 저희가 다 못하니까 저희 PD님 주당이신데 제가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윤 대표님, 하이트실로 테라 드셔보실 거죠? 예, 먹어봐야죠. 먹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수급은 안 좋지만 5월 13일부터 쭉 빠져나가죠. 근데 그 물량을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쭉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 쭉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일단 저희 킵해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윤 대표님의 종목이었고요. 정희진의 픽,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은 이름이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감성적인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하이로닉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미용 시술과 관련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그 분야에서 수익이 또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주변의 인간지표분들의 아이디어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클래시스에서 약 60%가량의 수익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에 관련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다가 발굴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도 인간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2007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수입 고가의 그 해외 장비, 피부 미용과 관련된 해외 장비에 의존하던 그런 장비들을 국산화, 대중화를 선언하고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용 시술이 어쩌면 이전에는 어떤 고위층들의 전유물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기기로는 미쿨, 그러니까 지방세포, 냉각을 시켜서 지방세포만 죽이는 미쿨, 그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네. 더블로라는 리프팅, 저번에 말했던 슈링크와 같은 그런 리프팅이 있는데 비침습 장비로는 국내 최초 장비이고요. 최근에는 더블로 골드를 출시하여서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강력한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리프팅 장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2,500여 대 정도가 작년에 생산이 되었고 6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최근에는 색소 치료, 문신 제거 장비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달, 내달, 다음 달에 아마 해외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를 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타투를 그럼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인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보아지고요. 그리고 좀 실적 부분을 보면 지난 2개분기, 그러니까 1분기 작년까지는 사실 적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적자였었는데요. 1분기에 45억 매출을 일으켰고 그중에서 5억 정도가 7% 정도가 순이익인데 매출은 사실상 12% 정도가 순이익인데 매출은 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서요. 비용 개선을 확실하게 비용 부분을 절감을 시키면서 7,800% 영업이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회사 좀 자체적으로 좀 한번 뜯어보면 예산의 16%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2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또
해외의 그 미용기기 장비를 영업 세일즈로 시작한 그 CEO가 직접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복지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어떤 연구개발의 지속성이 상당히 길다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무상 기숙사를 제공을 한다든가요. 그래서 목표가 8,000원. 최근에 좀 바닥을 기다가 지난 9월에 급등이 있었던 것은 미국 FDA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3월 이렇게 좀 쌍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께 소개한다라고 봐주시고 좀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이 새빨간 전문가님께서 누군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방송에서 클래시스 대신해서 이제 하이로닉을 관심 가지자 했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뭐 어찌 보면 지금이 많이 빠져서 매수가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21선 깨고 내려갔는데 더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거든요. 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클래시스랑 하이로닉을 비교하기에는 클래시스는 뭐 작년에는 하이로닉 영업 적자였으니까 근데 1분기에 12% 정도 오피 마진 나왔다고 하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피 마진이 3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이로닉은 작년 적자였으니까 작년 그냥 제외하고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12%였으니까 단순히 동일시해가지고 동일포를 적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5G 같이 이제 이슈가 묶여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뭐 다 올라가잖아요. 적자 나는 기업이건 흑자 나는 기업이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재무 상황으로는 개선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걸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악수라도 하고 오신 걸까요? 서로의 종목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건네주고 계시네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 제 종목 곧장 가겠습니다. 제 종목 설명 좀 짧게 해볼게요. 골드스타로 별 잡자 박앵커의 촉픽 LG전자가 되겠습니다. LG전자, 제가 왜 LG전자를 골랐냐면요. 최근에 제가 갖고 싶은 걸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LG전자 건 거예요. 코드 재료도 사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스타일러는 겨우 마련했고요. 정수기, 트롬 건조기,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올레드 TV 해서 갖고 싶은 게 다 LG전자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G전자를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G전자 가전 생산량이 요즘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랑 저가 제품 막 경쟁력 싸움하면서 생산량을 그동안 줄였었는데 1분기에 5년 만에 가전 생산량이 늘고 있대요. 그만큼 LG의 가전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가전,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이런 게 되겠죠. 그 건조기도 될 거고요. 이런 거 판매 너무 잘 되고 올레드 TV도 생각보다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이제 여름의 반짝 혹은 미세먼지 시기의 반짝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죠. 전 제품 가동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가전 역시 날개를 달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LG전자 하면 어김없이 그럼 아픈 손가락 스마트폰은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LG전자 5G 관련 특허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 V50이 예상 밖으로 판매가 나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위 반사 이익을 봐서 서로 지역이 많이 안 겹친다고는 하지만 1% 정도만 화웨이의 점유율을 빼앗아 온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큰 기대 안 하고 적자를 조금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에서 매출 올리고 스마트폰 적자 좀 좁히고 전장은 장기 모멘텀으로 번다고 봤을 때 LG전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실까요? 화해 반사이익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1%만 흡수해도 81만 대 수준이고 그 MC사업부 연간 출하량 3천만 대로 LG전자 봤을 때 2.6% 수준 요 정도만 돼도 스마트폰은 큰 기대 안 하고 요만큼이라도 좀 갖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 한 11만 원 정도 내다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키움보다는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9만 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 라인은 한 7만 3천 원으로 LG전자 해봤습니다. 오늘장 좀 흔들리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올라오다가 오늘 살짝 약보합입니다.
76,900원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목표 주가 9만 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제가 갖고 싶어서 LG전자를 골라봤는데요. 정희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괜찮을까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꾸준하고요. 기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양호하고 어찌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가 우리나라 전자제품 회사가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 싶은 LG전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까요? 윤 대표님은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신 얼굴이신데 질문은 안 받겠고요. 우려가 있으시다면 주의점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LG전자 어렵죠. 뭐 화웨이 반사이익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OLED 관련해서 그리고 화웨이 관련해서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편서라 그러니까 화웨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LG텔레콤 같은 게 계속 5G 장비 쓰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OLED 공장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 쪽에서 계속 압박한다고 해서 유일하게 국내 통신사 중에서 5G를 쓰고 있는 LG에서 우리는 화웨이랑 더 이상 거래 못 하겠다. 그러면 LG전자 쪽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LG전자는 패턴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7만 원 되면 뭐 항상 나오죠. 모바일 쪽 안 좋네, 좋네 뭐 이러면서 악재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고 한 10만 원 올라가면 뭐 MC 모바일 가전 쪽에서는 매출 잘 나오네 호재 나오면서 주가 오히려 빠뜨리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변동성에 대해서는 한번 유의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만 악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윤 대표님이 제 종목은 또 싫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윤 대표님이 스스로 종목 얘기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다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냐고. LG전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 주변을 인간 지표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게 LG 가전이더라고요. 분명 이게 판매되는 해외 국가도 더 많아진다면 아마 훨씬 더 큰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LG전자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3인 3색의 종목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희 종목 다 관심 좀 받아 놓으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3명의 종목 다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촉픽은 LG전자였고요. 정희진 팀장님의 픽은 하이로닉, 그리고 윤 대표님의 종목은 하이트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성적을 들고 저희가 마주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정희진 팀장님, 윤동식 대표님과 이 시각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청자분들과 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양지수 오늘 크게 밀리고 있죠. 1.5% 하락. 어느덧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육박하고 있는 모습. 하락 종목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 가슴도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오후장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내일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